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우는 소망의 손소망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영국 맛집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국 하면 대표 음식이 딱 떠오르지 않는다거나 가봤는데 음식이 별로였다 이런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죠? 왜냐하면 영국은 전통적으로 하나의 대표 음식이 강한 나라라기보다는 오랜 시간 여러 나라와 교류하며 다양한 음식 문화가 자연스럽게 섞여 발전한 나라거든요. 특히 인도, 중동, 아시아 음식들이 유입되면서 지금의 런던은 오히려 퓨전과 다국적 음식이 더 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런던에는 레스토랑 고든 램지 같은 세계적인 미쉐린 레스토랑도 있고 고든 램지 외에도 세계적인 셰프들이 많이 있는 미식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한 런던 맛집들을 추천 순서대로 진짜 솔직하게 리뷰할게요. 영국 음식 맛없다고 하시는 분들 이 영상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맛있는 곳을 안 가보신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런던 맛집 A to G 손소망이랑 같이 떠나볼까요? 맛으로 추천하는 곳은 소댕입니다. 소댕은 런던 퍼트니에 위치한 한식 레스토랑입니다. 소댕은 솥뚜껑이라는 순 우리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크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현지인들이 꾸준히 찾는 로컬 맛집이고 아는 사람만 아는 그런 집입니다. 박지성 선수의 단골집이라고도 하네요. 런던에서 진짜 한국 맛으로 인정받는 곳입니다. 메뉴가 60가지 넘었는데요. 솔직히 60가지 다 먹어보진 않았지만 제가 시켜본 메뉴만으로도 이 60가지가 왠지 다 맛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밑반찬도 정말 맛있었거든요. 이곳에서 추천하는 메뉴는 소주 생각이 바로 나는 매운 족발, 고기국수, 짬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해물 돌솥덮밥, 김치찌개, 뚝배기 불고기, 떡볶이에 치즈, 군만두, 김말이 추가, 그리고 막걸리를 주문했습니다. 양 푸짐합니다. 역시 한국 인심. 해물돌솥덮밥은 중식 베이스가 살짝 섞인 새로운 느낌이었는데 굉장히 맛있었고요. 김치찌개는 한국에서 먹은 그 어떤 김치찌개보다 더 맛있었습니다. 사실입니다. 뚝배기 불고기는 익숙한 맛인데 양이 미쳤어요. 한국보다 많아요. 떡볶이는 아이를 동반하신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엽떡이나 신전 스타일은 아니고요. 아이가 먹기 좋은 그런 맛입니다. 디저트로 두쫑크와 아이스크림 조합도 정말 훌륭했고요. 런던에서 한국이 그리울 때 무조건 찾게 되는 곳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추천 순서대로 솔직한 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더 아이비. 여러분, 영국 대표 음식하면 보통 뭐 떠올리시나요? 저는 가장 먼저 피쉬앤칩스 떠올렸거든요. 피쉬앤칩스는 생선튀김과 감자튀김 조합으로 노동자 음식에서 시작해 지금은 국민 음식이 된 요리입니다. 섬나라라서 생선 접근성이 좋았던 것도 이유고요. 전통적으로는 소금과 식초, 요즘은 타르타르까지 같이 먹습니다. 이왕이면 제대로 된 곳에서 먹고 싶어서 피쉬앤칩스를 좀 고급 버전으로 주는 레스토랑을 선택했습니다. 결론? 영국 음식 맛없다고 한 사람 다 나와. 저는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왜 영국 음식 맛없다고 하지? 왜 그런 얘기가 나왔지? 당최 이해가 안 되네? 이렇게 맛있는데? 라는 생각이 수백 번 들었어요. 일단 피쉬앤칩스 구성에 같이 나온 콩 요리 미쳤고요. 브로콜리도 너무 맛있어서 다른 식당 가서도 계속 시켰습니다. 영국의 브로콜리는 약간 아스파라거스처럼 좀 길쭉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굉장히 맛있어요. 일단 피쉬앤칩스를 실패 없이 먹고 싶다면 무조건 추천하는 음식점입니다. 두 번째, 민장입니다. 이곳은 고급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전통 중국 요리를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특히 창가 자리에서는 런던의 아름다운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여서 단순히 식사라는 공간이 아니라 뷰까지 함께 즐기는 경험이라는 느낌이 강했던 곳입니다. 다만 사전에 예약을 하지 않으면 이 뷰 자리에서 식사를 하시기는 어렵고요. 북경오리 역시 예약하지 않으면 주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예약을 하시길 꼭 권장드립니다. 플레이팅도 굉장히 정갈하게 나와서 비주얼만으로도 기대감을 확 끌어올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리고기는 다이어트에도 괜찮다고 하잖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이유로 오리고기를 다양하게 먹어왔고 북경오리도 많이 먹어봤는데요. 정말 제 인생 북경오리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문한 삼겹살이 진짜 충격적으로 맛있었습니다. 그 외의 메뉴들도 전반적으로 완성도가 높아서 이곳에서 파는 모든 메뉴를 다 먹어보러 다시 런던을 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맛있었어요. 전체적으로 맛이 깔끔하면서 깊이가 있고 특히 소스와 재료의 조화가 굉장히 잘 맞아서 요리 하나하나의 완성도가 높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맛도 맛이지만 뷰가 진짜 미쳤기 때문에 특별한 날이나 중요한 자리 혹은 분위기 있는 식사를 원하실 때 방문하기 정말 좋은 레스토랑이라고 느껴졌어요. 실제로 식사 중에도 뷰를 찍는 손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드릴 식당은 레스토랑 고든 램지입니다. 고든 램지는 영국 출신의 세계적인 셰프로 현재 전 세계 여러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쉐린 스타를 여러 개 보유하고 있고 대표 레스토랑인 레스토랑 고든 램지는 3스타를 유지하고 있는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요리 스타일은 프렌치 기반의 전통 요리를 중심으로 하면서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것이 특징이고 재료의 완성도와 조리 기술에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가진 셰프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리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고든 램지 이 이름은 다 아는 셰프니까 설명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 레스토랑은 단순히 식사를 하는 공간이라기보다는요, 세계적인 셰프의 기준과 철학을 직접 경험하는 공간에 더 가깝다고 느껴졌습니다. 가격대가 높은 편이다 보니 예약은 필수고요. 사전에 평을 많이 찾아봤는데 너무 북적거린다, 공간이 비좁다, 그 가격만큼의 가치는 아니다 라는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공간이 다소 좁게 느껴진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확실히 파인다이닝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밀도가 있는 공간이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 맛에 대해서는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돈 주고 먹을 가치가 있는 맛입니다. 프렌치 기반 요리는 재료 자체의 강한 개성보다는 소스와 조리 기술, 즉 테크닉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재료를 어떻게 다루고 조합하느냐를 통해 맛의 균형과 구조, 완성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하는데요. 먹어보는 순간 이게 그 말이구나 하고 바로 이해가 됐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비스트 레스토랑입니다. 비스트 레스토랑은 런던에서 프리미엄 해산물과 스테이크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입니다. 특히 노르웨이산 킹크랩을 통째로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하고 고급 숙성 스테이크와 함께 코스 형태로 즐기는 경우가 많아요. 이곳의 가장 큰 특징은 재료 자체의 퀄리티에 굉장히 집중한다는 점입니다. 그날 사용하는 재료들이 공개되어 있고 어떤 나라에서 무엇을 먹고 자란 재료인지까지 자세히 설명해주는 점도 인상적이었어요. 가격대는 런던에서도 높은 편이지만 그만큼 재료 중심의 경험을 한다는 느낌이 강한 곳이었습니다. 인테리어는 어둡고 묵직한 분위기라 조명과 공간 자체가 식사를 하나의 이벤트처럼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들어가자마자 호그와트의 저녁 식사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크는 제 인생 원탑입니다. 소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먹으면 됩니다. 씹을수록 고소하고 달아요. 그래서 소스보다는 그대로 먹거나 소금만 살짝 찍어 먹어보았습니다. 다른 메뉴들도 전체적으로 완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특히 굴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프랑스산과 영국산 중에 선택 가능하거나 반반으로도 주문이 가능합니다. 저는 반반으로 주문했는데 결론적으로는 프랑스산이 더 맛있었습니다. 식감과 향 모두 더 풍부했어요. 영국산은 조금 더 부드럽고 녹는 느낌에 가까웠고 약간 더 솔티하다고 했지만 그 차이는 크게 느끼진 못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맛있는 걸 먹는 곳이라기보다는 특별한 날을 위해 방문하는 레스토랑에 더 가까운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평소에는 디저트를 굳이 추가하지 않은 편인데도 이곳에서는 디저트까지 풀코스로 다 먹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식사 중에 오늘 무슨 날이세요? 하고 물어보셔서 그냥 제 생일은 8월인데 미리 생일 파티 했습니다. 왕촛불 해주시는데 기분이 째졌어요.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음식점은 킬른입니다. 킬른은 태국 북부 지역의 전통 요리를 기반으로 한 레스토랑입니다. 안성재 셰프님의 유튜브 런던 편에도 등장했던 곳입니다. 숯불과 화덕을 사용하는 조리 방식이 특징이고 향신료와 허브를 강하게 사용하는 현지 스타일을 그대로 살린 요리를 선보입니다. 재료의 신선도와 조리 방식에 집중하는 구조라 미식가들 사이에서도 평가가 높은 곳입니다. 또 오픈 키친 형태라 요리 과정을 그대로 볼 수 있어서 먹는 경험뿐 아니라 보는 재미까지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곳은 관광객보다는 현지인들이 실제로 많이 찾는 로컬 맛집 느낌이 강한 곳입니다.
태국 현지 음식과는 또 다른 느낌인데 이게 바로 런던 스타일이라고 느껴졌어요. 6번째로 소개해드릴 음식점은 디슘입니다. 디슘은 런던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인도 음식 레스토랑 체인입니다. 이곳은 인도 뭄바이의 이란 카페 문화를 모티브로 만들어졌고 음식뿐만 아니라 공간 자체도 레트로한 인도 감성을 재현한 것이 특징입니다. 저는 솔직히 가성비가 아니라 그냥 존맛탱 맛집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활기차고 북적북적해서 굉장히 크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 환경인데 사실 저는 시끄러운 음식점을 선호하는 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찐 맛집이면 가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여기는 다시 와도 또 갈 집입니다.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7번째로 소개해드릴 음식점은 레스토랑 세인트 바츠입니다. 세인트 바츠는 런던의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중 하나로 미쉐린 가이드에도 언급되는 수준의 레스토랑입니다. 이곳은 제철 식재료 그리고 영국산 재료를 중심으로 현대적인 영국 요리를 선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요리는 플레이팅, 색감, 구성까지 굉장히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어서 하나의 작품처럼 표현되는 경우가 많고 맛뿐만 아니라 시각적인 완성도까지 중요하게 다루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단순히 식사를 하는 공간이 아니라 요리를 예술로 경험하는 공간에 가깝습니다. 또 오픈 키친이라 요리 사이사이 기다리는 시간 동안 조리 과정을 직접 볼 수 있다는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곳 역시 레스토랑 고든 램지처럼 양고기가 메인 요리였고요. 별도의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양이라는 재료를 버리는 부분 없이 모두 활용했다는 설명이 인상 깊었습니다. 처음에 제공된 양고기 스프부터 굉장히 깊고 진한 맛이었으며 메인 요리까지 이어지는 양고기의 다양한 풍미가 전체 코스를 통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가격대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여행지에서 이런 경험은 오래 기억에 남는다는 점에서 충분히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음식점은 켄싱턴 테라스 카페입니다. 검색을 열심히 해보고 방문한 곳이고 조식으로 이용했습니다. 분위기부터 맛까지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웠던 브런치 카페입니다. 런던 하면 또 브런치 즐겨줘야 하잖아요. 브런치 혹시 어디가 맛있냐고 하시면 저 여기 적극 추천드릴게요. 클래식하고 우아한 인테리어가 인상적이고 조용하고 여유로운 분위기라서 여행의 느낌을 한껏 즐기기에 좋은 공간이었습니다. 메뉴는 영국식 브런치를 기본으로 에그 베네딕트, 아보카도 토스트, 팬케이크 등 딱 런던스러운 브런치를 경험할 수 있는 구성입니다. 재료도 신선하고 전체적으로 깔끔해서 부담 없이 즐기기 좋고 가격대 역시 런던 기준에서는 합리적인 편입니다. 여행 중 조금은 여유롭게 조금은 우아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싶은 날이라면 추천드리고 싶은 곳입니다. 9번째로 소개해드릴 음식점은 굿맨입니다. 런던에서 굉장히 유명한 스테이크 하우스죠. 그래서 저도 다녀왔습니다. 미국 스타일에 가까운 전통 스테이크 레스토랑 느낌이었습니다. 드라이 에이징한 고기를 사용해서 고기 맛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비스트 레스토랑처럼 파인다이닝 느낌보다는 조금 더 대중적이고 편하게 즐기는 분위기에 가까웠습니다. 약간 고급 아웃백 느낌? 물론 실제 퀄리티나 가격대는 아웃백보다 훨씬 높겠죠. 분위기 자체는 아웃백처럼 캐주얼하고 편안했습니다. 예약을 안 해도 갈 수 있고요. 격식이 있는 파인다이닝보다 편하게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에서 스테이크를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추천 순서대로 음식점 리뷰는 여기까지였고요. 그 밖에 먹은 것들을 빠르게 정리해 드릴게요. 여긴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베이글 베이커리 바입니다. 비베이글 베이커리 바는 런던에서 꽤 유명한 베이글 체인이라고 합니다. 런던 하면 런던 베이글 떠올리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경험해보러 다녀온 곳입니다. 내부가 좁아서 안에서 앉아서 먹기는 힘듭니다. 외부에 2-3명 정도가 서서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베이글이라는 음식 자체가 테이크아웃을 더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메뉴는 2가지 정도 시켜봤는데요. 연어가 들어간 베이글은 많은 유튜버 분들이 추천을 하시길래 시켜봤는데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리지 않을게요. 이게 호불호가 좀 갈리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베이글은 한국에서도 일상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고 요즘 베이글 맛집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뭐 런던 와서 내가 베이글을 먹고 간다, 그 정도였습니다. 두 번째는 맥도날드입니다. 한국 맥도날드랑 메뉴가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한국 맥모닝 메뉴를 다는 잘 몰라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느낌이 조금 달랐어요. 그리고 솔직히 베이글 먹을 바엔 저는 맥도날드를 드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더 맛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조앤더 주스입니다. 런던에서 가볍게 빠르게 끼니를 맛있게 해결해야 한다면 저는 무조건 여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게 저는 여의도 더현대 지하에서도 봤거든요, 조앤더 주스를. 근데 제가 먹어본 조앤더 주스랑 다른 맛이었습니다. 이게 같은 브랜드가 맞나? 이게 어떻게 같은 브랜드인데 맛이 이렇게 다르지? 이 나라별로 좀 맛이 다른 건가? 어이가 없을 정도로 스타일이 달랐습니다. 샌드위치가 진짜 존맛탱입니다. 너무 맛있어서 저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때 빠르게 끼니를 해결했어야 됐는데 저 여기 샌드위치 먹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파는 주스가 되게 다양한데 건강한 주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샌드위치랑 같이 건강한 주스 조합으로 드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네 번째로는 펍에서 마시는 기네스입니다. 기네스는 뭐 그냥 저는 영국의 커피 우유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부드럽고 달아요. 머무는 동안 도대체 몇 잔을 마셨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맥주는 뭐 양조장과 가까울수록 맛있다라는 얘기를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 얘기를 진짜 많이 들어봤거든요. 근데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검색을 해보았더니 반은 맞고 반은 과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양조장과 가까우면 이동 보관 시간이 짧아서 산화나 탄산 손실이 적고 신선한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맛이 더 또렷하게 느껴질 가능성이 높은 건 맞대요. 또 온도 변화나 라인 오염 같은 유통 과정의 리스크도 줄어들고요. 그래서 거품 질감이나 풍미가 더 좋게 느껴질 수는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중요한 건 영국의 펍 관리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지점이래요. 그래서 실제로는 양조장 거리보다 라인 청결, 온도 관리, 푸어링 방식 이 세 가지가 맛에 훨씬 더 큰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기네스가 유난히 맛있게 느껴지는 이유는 유통 거리와 펍 관리, 서빙 방식이 전체적으로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곳은 스테이블 바입니다. 저는 이곳이 만약 그 음식점이었으면 첫 번째로 리뷰를 할 정도로 충격적으로 맛있었어요. 런던에서 흔한 펍 말고 조금 더 분위기 있게 칵테일이나 위스키를 즐기고 싶다면 꼭 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조용하면서도 무드가 있어서 런던의 밤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여기는 예약이 되는 곳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저녁에 러닝을 하고 지나가다가 갑자기 들린 곳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예약을 안 해서 그런지 안쪽 자리로는 안내받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가게 되신다면 이왕이면 더 무드 있고 분위기 있게 안쪽 자리에서 마시면 좋으니까 예약하고 가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아무튼 저는 원래 위스키 사워를 굉장히 좋아해서 바에 가면 항상 위스키 사워로 시작하는 편인데요. 이곳 위스키 사워는 술맛이 강하지 않은 듯 하면서도 분명하고 신맛이 과하지 않은 듯 하면서도 또렷해서 밸런스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외에 마신 칵테일들도 완성도가 높았고 전체적인 퀄리티가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가서도 생각날 칵테일을 하나 뽑자면 제임스 본드 마티니입니다. 혹시 007 시리즈를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극 중에서 제임스 본드가 마티니를 굉장히 자주 마십니다. 특히 유명한 대사가 있죠. Shaken, not stirred. 그러니까 이걸 기반으로 제임스 본드 스타일 마티니가 하나의 상징처럼 자리 잡게 되었고 그래서 바에서 종종 본드 마티니라는 이름으로 메뉴가 많이 보이곤 합니다. 이곳 마티니는 단순히 이름만이 아니라 비주얼부터 충격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잔 안에 총알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총알이 있어서요. 네, 총알 가져가도 되냐니까 총알은 가져가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컨셉적으로 굉장히 잘 어울렸습니다. 중요한 건 맛인데 맛도 훌륭합니다.
단순히 재미 요소가 아니라 칵테일 자체의 완성도도 굉장히 높았어요.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면 이곳은 단순히 술을 마시는 공간이 아니라 분위기, 경험, 기억까지 가져가는 공간이라고 느껴졌습니다. 런던에서 기억에 남는 밤을 만들고 싶다면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7번째로 추천드릴 곳은 쿠파차라는 곳입니다. 타피오카 펄이 들어간 공차 같은 음료를 파는 곳이에요. 런던은 음식이 맛없는 도시가 아니라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미식 경험을 할 수 있는 도시라는 점이었습니다. 같은 도시 안에서도 서로 다른 음식 문화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에 따라 경험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이 영상이 런던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미 다녀오신 분들께는 나도 저기 가볼걸 하는 새로운 발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배우는 소망 함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배우 손소망이었습니다.